예, 이번에는 새 스케치를 또 만들어서 자르기, 연장,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오프셋까지 해보겠습니다. 오프셋. 그리고 되도록이면 선형 패턴까지 한번 가볼까요? 우선 역시 중심점 사각형 하나 더 만들어주고, 이 중심점 사각형도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의를 클릭을 해서 40, 40, 그리고 중심점도 40, 다시 중심점도 40. 중심점 사각형이 다 정의가 됐죠. 그리고 제가 여기다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원을 여기다가 대고선 원을 쭉 해서 여기까지 딱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 원은 그냥 바로 정의가 돼버렸죠. 왜 바로 정의가 됐냐면은 중심점의 시작점이 여기죠. 그쵸? 이 점에 대한 내용은 지금 이 도형에서, 이 중심점 정사각형 도형에서 정의가 다 됐어요. 이 점에 대한 내용이. 그쵸? 좌표평면상에서 이 점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일단 도형을 시작했습니다. 중심점을. 그리고 이 도형에서 이 정사각형의 중점까지 반지름으로 갖는 그런 원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반지름도 정의가 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중심점의 위치도 기존에 이 정사각형 있죠? 중심점 정사각형을 통해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정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아래 있는 이 중심점 정사각형을 정의를 없애버리면, 그러니까 다 구속이 안 돼 있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면은 이 원도 구속이 안 돼 있는 상태가 됩니다. 만약에 얘를 제가 지우면은 정의가 안 돼 있죠. 그렇죠? 얘가 정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얘가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점 위에다가 원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정의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정의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다시 40을 넣어주면 정의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교차하는 점들 있죠. 요 교차하는 점들을 잘라줄 때 요 자르기라는 걸 씁니다. 자르기. 만약에 제가 요 부분을 서로 합쳐버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 이렇게 합쳐버린다고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만들 거예요. 도형을. 그럼 이 안에는 잘라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날려버리면은 이게 하나인 도형처럼 만들어질 거예요. 자, 잘라보겠습니다. 안쪽을 자를 수 있게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죠. 잘라주고 잘라줍니다. 예. 근데 파란색으로 된 이유는 왜냐면은 기존의 그 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줬는데 그 선의 기준으로 정의를 해줬던 게 사라졌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뭐 그런 상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뭐 다시 정의를 해주셔도 됩니다. 다시 정의를 해주는 방법은 뭐 이 점을 찍어가지고 정의를 해주면 되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기존의 도형을 잘라서 어떤 새로운 형태의 도형으로 또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르기고요. 그 다음에 연장은 이렇게 잘려진 부분을, 선을, 요 모서리를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이어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어주는 거. 쭉 이어주면은 선이 연결이 됐죠. 그래서 이 선으로부터 새롭게 교차되는 선까지만 그려지고, 만약에 더 연장을 하겠다면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쭉 그럼 계속 나가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할은 이 원에다가 뭐 임의의 그 공간에다가 여기서 찍어가지고 쭉 올려가지고 뭐 해주셔야 되고, 임의의 공간에다 점을 만들어가지고 뭐 분할을 해주겠다. 예. 분할을 해준 다음에 가위로 자르면 되겠죠. 또. 그렇죠?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편집하는 방법이고요. 그럼 다시 가위로 자른 다음에 오프셋을 한번 해볼까요? 오프셋을 할 때는 얘를 다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오프셋이 되죠. 기존의 오프셋은 우리가 정사각형만 가지고 해서 마치 정사각형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프셋은 이렇게 닫혀 있는 거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닫혀 있는 게 다 되는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간혹 그 안 되는 거는 구조물에 그 구조적인 간섭이 생겨서 그럴 경우가 있어요. 구조적인 간섭이 생겨서 그런다는 게 뭔 말일까요? 네.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이거를 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을 넣어주면은 오프셋이 되죠. 근데 지금 막 깨졌죠, 그쵸? 깨진 이유는 얘가 깨진 이유가 여기서 10을 만들어줬는데 얘가 안쪽이 정의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구속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제가 계속 구속을 강조했던 이유는 이렇게 어떤 구속된 그 기준을 바탕으로 뭔가 또 새로운 도형을 만들어 주는데 안쪽에 기준이 되는 선 자체가 구속이 안 돼 있으면은 뭔가 만들어줬을 때 이렇게 막 깨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도면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 여기까지 되셨죠? 우선은 이렇게까지만 그려볼게요. 그리고 오프셋이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오프셋이 안 되는 게 이렇게 원을 두 개를 그려주시고 이게 서로 접하는 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접하지 않으면 이 원과 이 원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접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접하겠죠. 예. 이거 구속 조건이 들어간 거 보시나요? 예. 그럼 여기 임의의 선을 기준으로 지금 접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접하고 있는 이 두 도형인데 이 두 도형을 제가 접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그려주는 게 좋겠네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은 이렇게 그냥 제가 임의로 만들어 줄게요. 그냥 이렇게 아주 얇은 부분이 있어요. 얇은 부분인데 이거를 가위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줘서 마치 한 도형처럼 만들어 줄게요. 제가 두 번씩 잘랐죠. 그 이유는 이 직사각형과 이 직사각형이 두 개가 그려지면서 요 선은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두 번 잘라줘야지 없어지겠죠. 얘도 이 직사각형과 이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 선이 두 개가 있으니까 두 번 잘라줘야겠죠. 어쨌든 오프셋을 만들 때는 전체를 선택해 줍니다. 예, 근데 이 거리에서 오프셋을 생성할 수 없다고 나오죠. 그 이유는 여기가 너무 짧아서 그래요. 짧아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오프셋이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죠. 예, 이렇게 조금씩 넘어가면 여기가 넘어가다가 딱 넘어가는 순간 예,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짧은 거리에서는 오프셋이 안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는 오프셋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 거리에서 오프셋을 생성할 수가 없다고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바꿔줘야 돼요. 이 거리를 적절하게 바꿔줘서 뭐 0.1로 오프셋을 만들어주면은 예, 되죠. 근데 역시 기존의 도형이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깨집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그 오프셋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오프셋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도형의 형태를 유지해줘야지 오프셋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10도 닫아보고요. 닫아보고 오프셋까지 해봤습니다. 예, 스케치 10도 이번에는 없애주겠습니다. 예, 새로 스케치를 또 만드실게요. 새로 스케치를 만드시고 스케치 11이죠. 이번에는 도형을 원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원을 이렇게 만드시고 지름이 30인 원을 만들었습니다. 위치는 제가 정의를 안 할게요. 위치는 정의를 안 하고 여기서 바로 위치 구석을 안 한 상태에서 바로
선형 패턴을 눌러줍니다. 선형 패턴. 선형 패턴을 클릭을 하시고 선형 패턴을 할 요소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죠. 원과 원의 중점의 거리가 25고 개수가 3개인 원을 이 가로로 또는 이 세로로 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떨어뜨려 볼까요? 50으로 만들어 주고 개수도 5개로 늘려줍니다. 50개가 됐네요. 50개가 아니라 5개로 만들어 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빼면은 또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길이도 50으로 만들어 주고 여기도 5개로 만들어 주면은 이렇게 선형 패턴이 되죠. 그렇죠? 이게 바로 선형 패턴입니다. 그래서 괄호와 세로로 5개씩 거리가 중점 거리가 50이 떨어져 있는 그런 패턴화된 도형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에다 클릭을 한번 해주면은 반영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거리를 바꿔주려면 여기를 수정해주면 또 바꿔줄 수 있고 이거 숫자를 넣어주면은 다시 더블 클릭하시면은 숫자를 줄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고요. 원형 패턴은 뭘까요? 원형 패턴. 원형 패턴은 일단 원형 패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원형 패턴은 요 아래쪽에다 제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다시 이번에는 중심점 사각형을 선택을 해서 만들어 주고 길이를 세로를 40 가로도 40 이렇게 넣어 줍니다. 넣어 주고 그 다음에 원형 패턴을 선택을 합니다. 원형 패턴에 들어갈 요소를 선택해 주시고 원형 패턴을 할 중점을 선택해 줘야겠죠. 중점. 그러니까 원형 패턴을 하려면은 어떤 중심을 기준으로 얘가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형 패턴이 나타나죠. 그렇죠? 얘 원형 패턴의 중심을 이렇게 바꿔주면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그렇죠? 개수도 5개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중심점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원형 패턴이 되는 이 사각형의 중심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옮겨주면은 바뀌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또 나타나게 되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바깥에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은 예, 이렇게 원형 패턴으로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화 복사, 패터닝 복사 방법이 이렇게 선형 패턴과 원형 패턴이 있고 변형은 말 그대로 그냥 이 도형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가 정의가 되어 있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위치를 다 정의해 줬어요. 이렇게 위치를 다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위치를 또 정의를 해주고 이렇게 위치를 정의를 해줬다고 치면은 일단 위치가 정의가 되어 있죠. 얘도 40으로 바꿔주고 얘도 40으로 바꿔줍니다. 어쨌든 위치가 정의가 된 구속이 된 사각형인데 얘를 제가 변형을 시켜줄게요. 변형을 시켜준다는 얘기는 이동을 시켜준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동을 확 시켜버리면은 구속이 끊어졌죠. 그쵸? 구속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이 위치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구속된 게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없어진 거고 이 사각형이 갖는 기본적인 구속 조건은 갖고 있죠. 그쵸? 이게 수직이고 얘가 얘와 서로 수평이고 이게 이 선이 지금 현재 이 면으로부터 수평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구속 조건들은 이 도형을 구성하는 구속 조건들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지만 이 도형이 기본적으로 위치를 갖고 있었던 위치에 대한 조건들, 위치에 대한 구속 조건들이 이 변형을 통해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변형을 하면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위치를 바꿔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를 바꿔주는 거까지 다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구속 조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서 이 선을 그려주고 이 선과 이 선을 서로 일치를 시켜주면은 붙게 되죠. 그쵸? 요런 용도로 활용하게 되고, 요 동심원은 원이 두 개가 있을 경우에 요 중심점과 요 중심점을 선택해서 동심을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동심원이 되고, 평행은 선을 두 개를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선을 두 개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선을 두 개를 만들어주고, 이 선과 이 선을 선택한 다음에 평행을 누르면은 이렇게 평행선이 되죠. 이 선과 이 선. 그리고 접선 이게 보통 탄젠트죠. 탄젠트. 얘를 또 원을 만들어 이 원을 해볼까요? 이 원과 이 원의 접선을 하면은 예 뭐죠? 뭐 아무런 변화가 안 생긴 것 같은데 분명히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거를 확인하려면은 얘를 이렇게 당겨줘도 되고, 당겨주는데 뭐 두 개 난리를 치죠. 예, 난리를 치는데 이게 지금 구속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고, 어쨌든 당겨주면서도 얘와 서로 평행을 유지하고, 그리고 동시에 얘도 접선을 유지하고 있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만약에 내가 수직으로 만들겠다 하면은 바뀌죠. 근데 이렇게 이동을 해버렸어요. 이동하는 조건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있는데,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구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수직으로 만들어줬으니까 얘가 이렇게 바뀌었고, 만약에 선을 또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선을 또 하나 만들어줬어요. 이 선과 이 선이 서로 수직이 된다 하면은 이 선을 선택하고 이 선을 선택한 다음에 수직을 만들어 버리면은 예,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여기까지 사라졌네. 여기까지 가버렸네요. 수직이고 이 선과 이 선이 서로 일치한다 라고 하면은 딱 붙겠죠. 예, 이렇게 수직이고 서로 붙고, 얘가 탄젠트 접선이고 동심원이고 얘와 얘가 평행이고, 그리고 같다. 동일은 뭐냐면은 두 선을 그냥 같게 만드는 걸 보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 선을 만들고 이 두 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동일을 만들어 버리면은 그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같다라는 거는 이 선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 있죠. 기본적인 속성은 바로 선의 길이입니다. 길이 속성이고, 이 길이 속성이 서로 같아지면은 같은 거고, 이 길이가 서로 같은 거에다가 수평을 만들면은 길이도 같고 방향도 같고,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이 만약에 위치가 같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같은 선이 돼버리는 거겠죠. 그렇죠? 예. 사실은 이 안에 지금 두 개 선이 있는 거예요. 예. 볼까요? 이 선 선택하고 제가 지워볼게요. 하나 더 있죠. 그렇죠? 또 선택하고 지우면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두 개 선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지금 구속 조건을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중간점이라고 있죠. 중간점. 선이나 호의 중심점을 한 점에 구속시킵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걸 할 때는 요 선과 뭐 이렇게 잡아주면은 이 중간점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렇죠? 뭐 이런 거 쓸 때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이 현재 여기에 중간점과 딱 일치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직교는 선을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이 원과 이 선을 선택해서 직교를 만들어주면은 이 임의의 선이 쭉 당겨줬을 때 그렇죠, 직교가 되죠. 직교가 됩니다. 이렇게 직교가 되는지는 요 선을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선과 얘와 얘를 수직을 만들어주면은 자 볼까요? 지금 얘는 지금 현재 직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임의의 선에서
잘 보기 힘들죠? 지금 이 선 현재 직교를 하고 있는 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지금 접하는 선인데, 요건 접하는 선인데 이거와 지금 수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얘와 이 선과 이 선을 수직을 맞춰주면은 이 선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현재. 그쵸? 볼까요? 이 두 개 선은 지금 선택했죠. 수직을 딱 맞춰주면은 얘가 움직이죠, 그쵸? 예. 그래서 수직 조건이 만들어지고 이 선은 이미 직교기 때문에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구속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고정은 그냥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점을 절대 좌표라고 하죠. 우리가 팅커캣은 상대 좌표, 온쉐입은 절대 좌표인데, 이 절대 좌표를 기준으로 여기서 컴퓨터가 계산하는 그 묵시적인 값이 있어요. 그 묵시적인 값이 있는데, 그 묵시적인 값을 기준으로 그냥 좌표를 고정해 버립니다. 여기 잡고 고정을 딱 해버리면은 이 점은 고정이 되죠. 나머지가 고정이 안 된 이유는 이 선들의 속성, 기본적인 속성 있죠. 길이가 안 정해져 있죠. 길이를 이렇게 잡아주고, 길이를 잡아주고, 길이를 잡아주고, 길이를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길이를 잡아주면은 또 정의가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길이를 잡아주면 또 정의가 됩니다. 근데 얘는 정의가 안 된 이유는 요 점이 정의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럼 이 점도 고정해주면은 요 선들도 다 고정이 됩니다. 정의가 됩니다. 고정을 딱 해주면은 다 정의가 돼버리죠. 근데 과정의가 된 이유는 여기도 그 고정이고 여기도 고정이니까 그 원을 구성하는 요소에 고정이 두 개가 생긴 거예요. 고정이 두 개가 생겼기 때문에 과정이 때문에 정의가 안 되는 거고, 하나는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는 하지 않고 보통은 좌표점을 활용해서 그 x, y의 점을 활용해서 고정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정의하는 경우에는 정말 그 되게 정의해주기 어려운 상황일 때 이렇게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구속의 조건, 그리고 도면을 작성하는 여러 가지 옵션들까지 다 한 번씩 해봤습니다.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수밖에 없고, 반복을 해도 모르겠다 그러면 질문을 올려주세요. 질문을 올리면 제가 또 그거에 상응하게 답변을 해드리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